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레인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일타 강사로 유명한 한 강사가 댓글 알바를 동원해서 2년간 경쟁 강사를 비방하거나 허위 내용으로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제의 일타 강사는 해외 VPN 등을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해서 세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최근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쟁사 간에 댓글이나 후기 조작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쟁사가 악의적으로 단 악플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인 것처럼 속여서 경쟁사의 악성 댓글을 다는 것, 식당도 그렇지만 특히 피부과나 성형외과 업체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흔한 것 같습니다. 후기를 공유하는 카페에서 초성을 언급하면서 비방하는 내용을 담거나 몰래 쪽지를 보내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닌 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되게 됩니다. 만약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혹은 사회 통념을 넘는 수준으로 과장해서 댓글을 달았거나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훼손한 경우에 해당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욕으로 판단된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별점,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벌 죄명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드루킹 사건이 대표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사건인데요.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감, 비공감을 클릭해서 마치 이용자들이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클릭한 것처럼 같은 허위 신호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매크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의미한 글들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업무에 방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신속하게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받은 피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피해의 규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매출이 많이 하락하였다는 자료, 매출 하락의 원인이 악의적인 댓글 이외에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악의적인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